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선 이틀 뒤에 대법이 대북송금 관련된 이화영의 선고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에서 이화영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을 했어요. 자, 이 징역 7년 8개월 어떤 겁니까? 바로 2심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1심도 유죄, 2심도 유죄, 3심도 모두 유죄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 1, 2, 3심에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 대북송금,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의 방북비를 대납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과 이화영이 함께 대납을 했다라는 것을 1, 2, 3심 모두 다 인정한 겁니다. 그럼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터졌는데 이걸 이재명은 지금도 뭐라고 있죠?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번 대선 토론회 때도 뭐라 말했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물어봤을 때 억지 기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억지 기소와 관련돼서 지금 자신이 경기지사를 맡았을 때 부지사로 임명했던 그 이화영은요, 왜 대법에서 1, 2, 3심 모두 다 유죄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1, 2, 3심 모두가 왜 그 대북송금 관련돼서 이재명 방북비 대납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증거가 탄탄한 거죠. 억지 기소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방탄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뭐합니까? 이재명 방탄법을 계속해서 연이어 통과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민주당이 뭐라 말하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헌법 정신에 따라 중단돼야. 자, 민주당의 헌법 정신은 이재명에게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 헌법 정신은 뭘까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재판을 받는 게 바로 헌법 정신입니다. 바꿔 말하면 신분 또는 재산 또는 위치, 나이, 연령 어디 하나 구분 없이 법에 따라서 공평한 재판 받는 거예요. 무죄면 무죄, 유죄면 유죄입니다. 이건 대통령이랑 권력자도 모두 똑같은 게 바로 이 나라 헌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란 자리 하나 먹었다고 그것을 헌법 정신이라 말하며 이것이 중단돼야 한다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헌법을 왜곡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입법 활동으로서 이재명의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법들을 계속해서 통과시키고 이젠 하다못해가지고 대법관 증언법까지 강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목소리 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오늘 출근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관 증언, 국가의 100년 대계를 걸린 문제다. 더 나아가 그와 관련돼서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영상 좀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 증언법 관련해 의견서 내실 생각이신가요? 예, 우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계속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또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언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우리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입니다. 대법관 증언만으로 재판 지연과 다양화 문제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 그런 얽혀 있는 문제고 국가의 그 100년 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처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또 계속 논의할 생각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고요.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마 오늘 조희대와 관련돼서 어떤 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의 시선은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스탠스를 좀 바라봤습니다. 잘 보세요. 원래 민주당 컨셉이면 민주당이 무슨 일을 벌였을 때 소위 찍소리라도 조금 내면요 어떻게 하죠? 좌표 찍고 사람을 그야말로 마녀 사냥합니다. 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대법관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단 찍소리 한번 낸 거예요. 그러면 원래 민주당 컨셉이 어떻게 될까요? 좌표 찍어야죠. 마녀 사냥해야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란이라며 청문회, 국조, 특검 다 거론했던 게 과거 민주당 컨셉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도 그리고 이재명 쪽 사람들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잘 보십시오, 청취자 여러분들. 자,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 건요, 뭡니까? 법원 조직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이 14명인데 30명으로 늘리겠다는 게 바로 민주당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더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런 법을 발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민주당의 김용민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자, 지금 언론에 어떻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1년에 4명씩 늘려 4년 후 대법관을 30명을 만들겠다는 게 바로 지금 민주당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는요, 더 빨랐어요. 어떻게? 김용민이 발의한 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요, 이게 지금 김용민이 대표 발의한 법원 조직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라 써있냐? 맨 밑에를 보세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언되는 대법관의 정원 16명 중 8명의 증언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고 8명의 증언은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정리를 해보면 민주당이 지금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림이 있어 몇 년 동안 하겠다라는 겁니까? 원래는요, 2년 만에 하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2년 만에. 자, 그런데 지금 뭐 한 겁니까? 민주당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법안에 따르면 30명을 늘림이 있어서 2년 만에 30명을 다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은근슬쩍 2년을 4년으로 살짝 늘려놓은 겁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2년이나 4년이나 30명 늘리는 건 당연히 비판받는 거 아닙니까? 그쵸? 어떻습니까? 비판은 받되 어쨌든 자신들이 속도 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바로 저 사람들의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요. 다시 돌아가보면 어쨌든 지금 대법관 증언 관련돼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찍소리 했어요. 민주당 컨셉이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한다고요. 그러면 왜 말을 안 할까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여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이 대법관 늘리는 게 어떤 법이라고요? 법원 조직법이라고요. 그런데 이 나라 헌법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이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104조 2항을 보십시오. 뭐라 써있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이재명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찍어놓고 싶어도 대법원장의 제청이라는 절차 없이는 절대 대법관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십시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선 지금 뭐가 필요할까요?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 대법원장부터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갖다 앉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30명으로 대법원을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십시오. 원래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몇 년이라고요? 2년이라고요. 잘 보세요. 그러면 대법원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쫓아내야 되는 겁니까? 조희대를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법안이 2년 동안 이런 일을 다 벌이려면요, 뭘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열심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 실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죠.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이 별의별 법들을 다 국회에 통과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안 그래도 지금 눈치가 보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심지어 대법원장까지 내쫓기 위해서 좌표 삼아서 마녀 사냥한다? 그야말로 양방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면 당연히 뭡니까? 이게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원래는 양방으로서 한쪽은 이재명 방탄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한쪽은 도일이 대법원장을 압박해 사퇴하게 만드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근데 어떻죠? 지금 한쪽을 살짝 누그러뜨린 겁니다. 그리고 한쪽도 살짝 누그러뜨린 척하는 거예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어차피 할 거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는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까지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어떻죠? 실제 이재명이 원하는 대법관들이 아니라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법에 따라, 헌법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청하는 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보셨죠?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찍소리를 했는데 가만히 있는 이유. 원래는 대법관을 30명에 늘림이 있어서 2년 동안 30명을 다 늘리려고 그랬는데 이걸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이유. 자, 바로 다 이런 계산이 깔려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바라볼 때도 단순히 뉴스 내용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숨겨진 내용이 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가 알아가는 것도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이걸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이 대권을 먹은 이후에 어쨌든 눈치는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눈치? 여론의 눈치. 왜냐? 가장 자기들이 신경 쓰는 건 지지율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만큼이나 지지율 엄청 신경 쓸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어디서 읽어볼 수가 있느냐? 잘 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 시절 국무위원들과 당분간 동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제 윤석열 국무위원들이 모두 사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박성재 법무장관 빼고는 모두 다 사표를 수리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라고요? 국무회의를 열어야지만 이재명 방탄법이 실제 이 나라 공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국무회의를 열면서 어색하겠지만 최선을 다해달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모순됩니까? 본인이 뭐라 그랬죠? 계속해서 내란 종식이라고 말했던 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말했던 그 내란 종식 관련돼 가지고 실제 국무위원들이 절반 이상이 수사 대상인데 그 절반 이상의 수사 대상한테 함께 국무회의를 열면서 최선을 다해달라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모순된 행동이냐고요. 자기가 과거에는 내란이라고 손가락질 해놓고 그걸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제 와서는 최선 다해달라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모순되냐 그 말입니다. 즉 뭐하는 거죠?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첫 국무회의는 도시락회의, 메뉴는 김밥 한 줄, 그리고 이걸요 이렇게 굳이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모습을 문재인 때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떻죠?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보여지는 게. 이래야지만 어떻습니까? 저쪽 개딸 여러분들이 이재명 열심히 일한다, 이거 봐라, 김밥 한 줄 먹고 열심히 일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김밥 한 줄을 먹고 김밥 두 줄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뷔페 먹어도 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과정 속에 어떤 성과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언제 밥 먹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우리 충분히 국민 세금 가지고 밥 잘 먹고 잘 쉬고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지금 어떻습니까? 김밥 먹었다고 저렇게 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국무위원들은 일괄 사표를 냈는데 이게 반려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그 자리에 같이 있고 싶으세요? 지금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설마 거기에 코 깨가지고요 지금 여기에 따르는 겁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재명 방탄법에 들러리를 서고 싶으세요? 자, 정말 자존심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박성재 법무장관의 목소리가 더 울림이 있는 겁니다. 다수의 뜻 명목으로 권한무절자 사용 폭거이자 횡포다. 떠나는 그날까지 할 말 다 하고 가는 겁니다. 본인이 수사받을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더 나아가 제가 오늘 가장 황당했던 건 뭐냐면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길 왜 갑니까? 오세훈 씨, 여길 왜 가요? 이재명의 주재 국무회의를 처음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뭐라 그랬죠? 당선 축하하며 국민통합에 최선을 다해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기존 일정이 있었는데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여기 갔습니다. 친구 여러분들.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다들 대가리 숙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목소리 내야 되고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친구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